드디어 이분 오네요. 내일 오죠. 조선일보 4면입니다. 이방카,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 누구랑 얘기할까 궁금했는데요. 자, 왓슨스쿨 동문입니다. 장하성 대통령 정책실장과 통상매체를 논의할 것 같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논의할 듯 돼 있죠. 할 듯, 합니까?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청와대에서 이제 일정 관련해서 일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소식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방카가 이제 내일 옵니다. 내일 오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내일 청와대에서 만나서 대화도 좀 나누고 저녁을 합니다. 저녁을. 그러니까 김여정은 점심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방카하고는 만찬을 하는데 만찬이 좀 보통 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에 있어서 우리도 일반적으로 낮에 점심 먹는 약속과 저녁 만나는 그렇죠. 조금 다르듯이 오찬과 만찬에서 약간 차별이 있고 장소에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여정은 본관, 충무관이라고 이제 홀이 있는데 거기에서 식사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업무적인, 실무적인 차원이라고 보면 이방카 같은 경우에 상춘제라고 있어요. 그 경내에 녹지원이 있고 뜰이 있고 그다음에 이쁘게 지은 한국 전통 가옥입니다. 네. 이 가옥에서 이제 만찬을 하기로 결정이 돼 있어서 일단은 의정과 관련돼서는 좀 신경을 각별히 쓰고 있다. 그리고 한 문재인 대통령과는 2차례 정도 만나는 것으로 현재 일정을 조율하고 있어요. 만찬, 네. 그러니까 내일 청와대에 들어와서 만찬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폐회식 때 네. VIP석에서 이제 같이 그 폐회식을 지켜보는 일단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조선일보가 썼듯 장하성 실장과의 만남. 과 관련돼서는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아직 확정은 안 된 것 같아요. 일정을 조율 중인데 만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왓슨스쿨 동문이 있죠? 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동문이어서 지난해 7월에도요. 트럼프 대통령 만났을 때도 정말 장하성 실장이 트럼프 대통령 웃겼다. 네. 화제가 됐죠. 그래서 김근식 교수님이 어제인가요? 이방카가 와서 별다른 얘기를 안 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통상 마찰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굉장히 큰 거일 수도 있어서. 그렇죠. 저건 장하성 실장 이야기를 듣는 자리라니까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장하성 실장 관련해서는 이제 일정이 조율 중이라니까 통상과 관련돼서 얘기를 나눈다고 하는데 네. 뭐 일정이 나오는 대로 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네, 한 가지 더. 한 가지 더 이제 경기를 뭘 볼 것이냐 굉장히 관심이 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스노보드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방카. 보통 스키라고 생각을 했는데. 스노보드를 더 좋아해요? 네, 스노보드를 더 좋아해서 스노보드하고 이제 스키 경기를 관람할 것으로 보이고, 김정숙 여사와 함께 하는 일정도 지금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김정숙 여사.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장하성 실장 얘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네, 저도 이제 청와대 관계자도 취재하다 보면은 장하성 실장이 영어도 잘하고 굉장히 상대방을 만날 때 유쾌하게 즐겁게 해주는 게 본인의 어떤 목표처럼 생각해서 네. 굉장히 잘 유머러스하게 분위기 이끼는 선수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번에도 뭔가 좀 개그를 준비하고 계시지 않을까. 근데 네. 문제는 진짜 문제는 아니고요. 같이 이제 듣는 사람의 문제는 이제 본인은 굉장히 즐겁게 분위기를 풀어주고 농담을 하는데 그게 잘 네.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한테는 통했잖아요. 외국 사람한테 통하나요? 몰라. 이방카한테 통할지 모르겠는데 네. 보통 이제 직원들이라서 안 통할 수도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유쾌하고 농담을 잘 하는 스타일인데 일과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는 이제 완전히 180도 다르게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뭐 약간 엉뚱한 부분도 있다고 해요. 그 전에 뭐 보고를 받거나 할 때 공식적인 자리인데 워낙 길어지다 보니까 지겹잖아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의 앱으로 이렇게 종치는 게 있대요. 그걸 따라서 얘기가 길어지면 땡땡땡땡 쳐서 그만하게 이렇게 만들고 뭐 이렇게 했다는 일화도 있고요. 근데 이방카가 온 것은 지금 뭐 우리가 웃으면서 아이스 브레이크 역할을 하면서 장하성 실장이 농담만 해서는 안 될 분위기 같고요. 맞습니다. 이제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분위기를 원만하고 친숙하게 만드는 데는 뭐 그런 역할을 하신다 하면 그 다음에 정색을 하고라도 통상 문제라든지 여기한 부분들을 분명히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 장하성 실장, 그러니까 분위기는 이렇게 지난번처럼 지난해 7월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저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말 아이스 브레이킹을 했지만 결국은 지금 테이블에 올라올 묵직한 메시지는 정말 간단치 않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 장하성 실장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만나게 된다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신뢰를 해서 그 분야에서는 전적으로 좀 일임을 한 상태고 모든 정책과 관련돼서 그렇기 때문에 만나게 된다면 당연히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태도로 뭐 얘기를 한다고 뭐 얘기를 전달해 드렸듯이 통상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다면 제대로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마도 해결해야 될 건 이런 것들일 것 같아요. 한국일보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트럼프가 던진 통상 폭탄에 지금 우리나라 일자리 20만 개가 사라질 위기라는 겁니다. 이렇다면은 정말 우리가 문 대통령
그리고 우리 청와대 관계자들이 던져야 될 메시지.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미국도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도 6월에 지방 선거가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국내 일자리 창출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던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걸려 있는 건 GM 철수 그리고 이 한미 FTA가 만약에 재개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정부에 미칠 수 있는 파괴력이라는 게 어마어마하다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어서 현재 올해에만 일자리 20만 개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분석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거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와 안보적인 문제를 함께 섞어서 미국을 설득하는 과정이 분명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